이야기들 하면 되세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정확하게 정답을 그러니까 틀리지 않게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야기들 하세요. 이야기들 해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죠. 그 다음 최종 답변이 또 맞나 틀리나 이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 있겠죠. 잘못된 거는 확인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읽으면서 뭐 잘못된 부분, 이상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참 그리고 조별로 팀 프로젝트도 제대로 하고 있죠. 네, 팀 프로젝트 지금 아마 내용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했어야 좀 편안할 것이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아마 파워포인트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12주차에 발표하죠. 예? 12주차에 발표. 11주차까지 내야 돼요. 11주차에 동영상하고 PPT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12주차에 발표를 그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작업을 해놓아야 좀 편안하죠. 5월 13, 14, 15, 16, 17 질문이도 내가 했을 때 참 이상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열심히 써대기만 해. 근데 그거보다 말로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말로 하는 게 빠른데 꼭 이걸 치려고 그냥 이렇게. 답변 다 나왔어요? 됐어요? 한번 봐요. 네? 안 그래, 나 그럼 여기로 안 가. 죽으면 안 되죠. 최종 질문. 누가요? 뭐를?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바보네. 잘못하면 고쳐야죠. 네. 최종 답변은 뭐예요? 소감을 좀 쓰는 거고 발표용. 뭔가도 모르겠어. 다 됐어요? 딴짓도 하는 거니까 여기는 됐겠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 아닌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보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보는 거. 너무 심하게 보면은 내가 뭐라 하겠지만은 최종 답변이 뭐예요? 최종 답변. 네. 에이, 장점, 단점 이렇게만 썼어요? 내용을 저 어느 정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이걸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다 소감을 쓰라 했는데 이렇게 장점, 단점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난 이렇게 하겠다. 서울로 가라는데 난 부산 가겠다 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너나 나나 따로따로 놀자. 그러면 안 되겠죠. 결론이고 장점, 단점 뭐 이게 좋을 수 있어도 내가 원했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원하는 문제가 아닌 걸 여러분들은 난 이렇게 치료하겠어 하고 치료하면은
치료 안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건 점수가 빵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최종 답변 위에다 장점 단점 하기 전에 좀 뭐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알지. 우린 맨날 같이 보니까 알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갑자기 장점 단점 나오면은 이거 뭐 하라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거기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문장의 장점 이거다 단점 이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다 됐어요? 네, 마지막 질문하고 있어요. 최종 좀 한다고? 네. 마지막 답변까지 좀 써주시고요. 자, 이쪽 다 됐어요? 여기도? 아니요. 왜 안 했어? 남들은 다 했다는데. 빨리 해요. 토론하느라. 빨리 해요. 여기는 잘하고 있어요. 다 됐어. 근데 제미나이랑 클로버스 둘다 써도 돼요?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개 쓸 필요는 없어요. 아니 얘는 네. 대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걸 쓰면 되죠. 걔를 걔 없애면 되지. 이게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자. 자, 이 최종 질문에 최종 답변 있죠? 여기 수행 소감을 이렇게 썼는데 수행 소감 쓰는 게 아니라 수행 소감 위에다가 발표용 답장을 쓰라 했죠? 발표용 답변을 써줘야 되는데 그 발표용 답변에서도 보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었죠? 여기도 보면 문제가 애초에 정의 새 나가지 않게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이 이게 아니라 이 원문을 갖다가 내용을 읽고 내용 파악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하고 그걸 읽은 소감을 갖다 쓰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소감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 이렇게 써놓으면은 점수가 나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질문에 맞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퀴즈에서 처음에 자, 다음 항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읽음 소감을 기록하세요. 내용 설명과 읽음 소감을 기록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안 들어가면은 좀 서운하죠. 그 전체적인 읽은 내용이 무엇이다. 읽은 소감이 이것이다. 이런 게 위주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좀 답변이 안 맞죠.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내용만 이렇게 썼다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죠. 아직 안 된 지가 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 줄게요. 한 3분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답변을 잘 쓰게, 그러니까 질문에 맞는 답변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환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 입장에서 답변을 좀 달리 했다면은 환자 의사가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료가 안 되겠죠. 한의원 망하는 지름길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가 말하는 게 무엇이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다. 그럼 그 문제에 맞는 답변을 낼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가면서 답변을 써 나가주면은 조금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요번에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에는 내용 파악하라면 내용을 갖다 쭉 설명을 해주고 거기 우리 소감이 무엇이다. 요거 정도 써주고 안 그러면 문제 쓰고 원문 쓰고 문제 쓰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나 이렇게 했어. 이 답변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 또는 뭐 추가를 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예. 설명도 했어. 그맨 위에 답변 대략이 났어요. 자, 지금 나는 지금 코파일럿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했고 이성의 답변에 대해 한약 전문 입장에서 수정할 사항을 수정해줘. 라고 하니까 요렇게 한 답변에 대해서 이제 좀 수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좀 써주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 원문 문장을 많이 안 썼다면은요, 요 다음 문제로서 처음에 이렇게 써준 거, 요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죠. 답변한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이 원문의 내용을 더 추가해서 좀 써줘. 그렇게 하면 또 원문 내용을 좀 더 넣어줄 거예요. 이 코파일럿은 좀 나쁜 점이 이렇게 좀 속도가 느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늦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자세하다고 할까? 뭐 이런 부분은 좀 코파일럿이 좀 있죠. 이제 원문의 내용별로 정리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있던 이렇게 간단히 썼던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문 내용을 갖다가 하나하나 써주면서 써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용 정리는 어떻게 보면 요 문장을 갖다 놓고서는 내용 쓴 거, 요런 식으로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은 소감을 한번 써봐 라고 해주면은 또 글을 읽은 소감을 좀 써주겠죠. 그래서 문장별로 쓴 다음에 전체적인 문장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처음에 썼던 문장과 얘가 말하는 이런 문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 좀 한번 해보고서는 필요 없다 싶은 거를 좀 지우거나 넣을 건 넣고 뺄 걸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맞나 틀리나, 틀린 걸 답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답을 할 때 보면 얘는 특징이 뭐라 했어요. 좀 두리뭉실하게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 집어내지 못하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원문에 대한 내용을 이것처럼 딱 그 정리하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내용을 문장별로 정리해달라. 내용별로 정리해달라. 이 문장을 내용별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문 같은 경우는 요 코파일럿 가지고 해도 괜찮겠죠. 코파일럿에서 이렇게 내용별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럼 이 내용을 쭉 보고서는 이렇게 또 답을 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요거에 대한 이제 소감을 또 내가 소감을 이야기해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의 질문을 해주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답변을 쓴 거, 이 답변을 가지고서는 좀 수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내 답변을 학교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발표 형식으로 좀 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추가를 좀 해주면서 답안을 써주면 좀 더 좋겠죠. 일단 다 썼어요. 발표할 것들. 시간 더 필요한 적 있어요? 예, 없죠? 네. 자, 그럼 각 조별로 발표할 사람 좀 정하시죠. 땡 이렇게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발표자 정해주세요. 자, 발표할 사람 좀 정해. 지금까지 발표 안 했던 사람이 하면 더 좋겠죠? 발표 안 했던 사람들이 발표를 할 수 있게. 네. 자, 정했어요? 발표자 정했어요? 정했어요? 이쪽도 정했어요? 여기 정해졌어요? 이쪽 다 됐어요? 자, 그럼 발표자 앉아있고 나머지 일어나세요. 자, 발표자만 앉아있고 나머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앉아있어? 누가 발표해? 누가? 그러니까 왜 가만히 앉아있어? 일어나니까. 자,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을게요. 그쪽도 일로 오고, 뒤로, 여기서 뒤로 가고, 자, 앞으로 오고, 이쪽도 이쪽으로 오고. 자, 뒤로 가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고. 자, 여기. 네, 그렇죠. 네. 자, 옮겨오세요. 네. 됐죠? 자, 발표하고 질문도 좀 같이 해주세요. 질문도. 네, 좀 더 들어가세요. 좀 더 들어가서 들을 수 있게. 소리 안 나요? 그냥 하세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저력 저정이라는 글을 읽고 발표를 해보았고요. 질문을 해보았고요. 답변 요약입니다. 먼저 이 글은 한의학에서 인간이 수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정과 성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정은 한의학에서 생명의 원천이자 인체의 근본적인 에너지로 간주됩니다. 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정과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후 후천적인 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로 정을 소모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성욕은 정을 소모하고 체력을 약화시키며 건강에 야광을 줄 수 있다고 이 AI가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그 한글로 질문하니까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길래 중국어를 사용해서 윗글을 읽고 소감을 말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들어보니 원문을 해석해 주었고 결론으로 윗글은 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력의 에너지를 측정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연령대에 따라서 욕구, 저력, 요구사항이 다르다. 그 저력은 완전한 금욕이 아니라 자신이 상황에 맞게 방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과도한 방사로 인한 전기 손실은 신장을 보호하고 양기를 돋구는 연식과 약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요. 또 현대의학적인 관점도 제시해주면서 현대의학에서는 저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긍정적인 내용만 써주었길래 또한 중국어로 그 원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라고 제시를 해줬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AI는 원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윗글은 저력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엄격하다. 또 성역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단편적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윗글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을 토대로 윗글이 내용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저력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 성역에 대한 인식이 단편적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지만 윗글의 내용이 가치가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클로바 X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클로바 X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분석하진 않았고, 그 현대 의학에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 뭐 약물 치료, 수술 치료, 심리 치료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동양의학적 관점보다는 현대의학적 관점을 더 중시하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그 수행 소감을 보자면은 비판적인 해석이나 적용점은 재미나이가 더 풍부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궁극적으로 퀴즈를 교수님이 내주신 소감을 설명하라는 퀴즈에 대한 답변은 클로버 X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AI 모두 다 그렇게 한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가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인공지능한테 한의학 관련된 걸 물어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어로 질문을 했을 때, 중국어 번체자로 질문을 했을 때 비교적 답변을 더 잘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대만 쪽에서 한의학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 용어를 더 원한다면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한의학 연구가 발달한 곳의 자료를 더 참고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가요? 또 됐으면 돌아가세요. 네. 자, 이동하시고요.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동하고 발표해 주세요. 요거 잡고 하세요. 아니 여기 안 들어요. 그냥 저기다만 들어가니까. 유튜브에만 올라가요. 뭐 일단 저희 조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원문 번역해달라가 그냥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번역해달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여튼 그렇고요. 그 질문 2번은 이 정활탈허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액의 중요성. 이것도 그러니까 GPT나 이게 아마 GPT를 썼던 것 같은데 이런 거 특징이 약간 진짜 완전 구체적으로 동의보감 내용 안에서의 내용 맥락으로는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다 모르고 그냥 다 보편적으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그냥 한의학적으로 뭐 그렇다. 근데 동의보감에서 진짜 이런 기전으로 설명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 원문에 보면 생강이나 대추를 사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답변을 생강은 따뜻한 속성이고 대추도 온화한 속성이고 그래서 기운 활성화시키고 열 발산시키고 신경 진정시키고 체내 기운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용어는 그러니까 정활탈허 요 상황에서 처방으로 개지연골 모래탕을 쓴다고 하는데 원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방제랑 효능을 말해달라 했는데 요거는 인터넷에 그냥 긁어오는 거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찾아봤는데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자료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얘가 틀린 건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튼 효능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증상에 뭐가 있고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게요. 헤이.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뢰가 전혀 없네. 저희도 뭘 알아야지 이걸 검증을 하는데 저희가 모르니까 뭐 그렇고 이렇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처방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 GPT 자체가 좀 한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약을 처방해달라 했는데 본초들을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5번째 질문은 이게 참고로 정이 새어나가는 것이 허증이다 이 말은 그냥 이거를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예 못 알아먹어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냥 아예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정도 보면 발을 정자를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동의보감의 요 문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동의보감에서의 맥락에 따른 질문 맥락에 따른 답변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대충 어디서 긁어온 듯한 그런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질문으로 이걸 했는데 정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그냥 딱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스트레스 관리 그냥 그런 것들 하면 별 의미는 없는 다 됐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예, 더 하세요. 여튼 네 그렇습니다. GPT도 그렇게 정확한 것 같진 않지만 사실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검증하기는 쉽지 않고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다 하시고요. 다 됐으면 또 한 바퀴 돌을까요? 자, 이쪽 팀은 이쪽 앞으로 가시고요. 네. 빠세요. 소리 안 나요? 저기다 보니까요.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얼굴 안 보니까 괜찮죠? 아, 네. 자, 이야기하세요. 뭐 저희 조 이거 해야 되는 거. 저희 조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요 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5장 개유정이라고 해서 이 동의보감의 이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문을 교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리튼이라는 AI를 이용해서 이제 이 원문에 대한 이제 내용 분석과 뭐 요약을 진행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대충 이제 요약을 하면 결국 이제 5장이랑 정이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5장은 각각 정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 정이 그렇다고 해서 5장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이 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정이 원래는 혈액에 포함이 되어서 형태가 없이 이제 전신을 순환을 하다가 이 혈액이 명문에 도달을 했을 때 정으로 변해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리튼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는 이 5장이 각각 정이 다 각각 다른 역할,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심장은 이제 정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심장에 있는 정은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고, 간은 이제 혈을 저장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신체의 원활한 기운의 흐름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제 비는 아무래도 기능상 비의 정은 이제 소화 기능과 체력 유지에 필수적이었고, 태는 호흡과 에너지 순환, 그다음에 신장의 정은 이제 생명력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처럼 이렇게 오장과 정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좀 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달라고 이제 AI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정이라는 게 현대의학적으로는 아직 검증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오장 기능이랑 호르몬이랑 신경 전달 물질 면역 체계 같이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아마 정일 것이다라고 대충 예상은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동의보감에서 강조하다시피 이 오장 기능과 정의 불균형을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영양 불균형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현대 동의보감 기반 치료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그냥 이 동의보감에서 나온 어떤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한번 좀 특이한 내용이라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이제 아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원래는 이제 정이 원래 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가 형태가 없이 다시 이제 정이 배출이 되면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다시 이거를 뭔가 이제 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마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의보감에서 이제 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와 있고, 끝내야 되겠다. 자, 마지막 한 조만 더 돌죠. 빨리 끝낼게요. 빨리 좀 해주세요. 한 2분 남았어요, 시간. 그러니까 2분 남았어요. 이거 뭐예요? 그냥 녹음되는 거. 빨리. 자, 일단 저희 조는 뭐에 대해 요약을 했냐면은 몽설 속심에 대해 요약을 했어요. 이 몽설이 뭐냐? 새 설자고 꿈몽이죠. 잠자다가 새는 거 몽정이에요. 몽정이 속한다 뭐에? 심장에. 우리는 우울까지 우울체 관련된 자, 그래서 이거 원문을 보시면은 자, 이 몽설하는 이유가 세 가지 뭐 있대요. 그래서 젊어서 기가 왕성할 때, 호래비가 온 힘을 다하여 성욕을 참을 때, 정욕을 억지로 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이거는 생리학적인 거라서 약을 안 써도 된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심히 열살을 받아서 양기가 수렴하지 못하면 정이 새어 나온대요. 이거는 병리적인 거라서 약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뭔 질문을 했냐면 원문을 주면서 몽설 속심 편에 대해 요약해줘 했고, 그리고 제 요약본을 주면서 첨삭해줘라고 했어요. 이거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도용화 원문에서 젊어서 기가 왕성해서 나오는 몽정은 자연치유되니까 약을 안 써도 된대. 제가 얘기한 이 생리적인 거 약을 안 써도 된다는데, 아래에 보면 다른 의견에서는 젊고 튼튼한 사람이 정욕을 억제하여 유선할 때에는 이 약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아래 다른 의견에서는 쓰라고 했다. 왜 의견이 다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다. 너무 당연하죠.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한약재에 조개껍질 들어가고 있는 탄산칼슘이다. 이 한약재를 보면 모래랑 합분이 있거든요. 모래가 뭐예요? 굴껍질이고 합분이 조개껍데기예요. 그래서 이게 탄산칼슘인데, 이 탄산칼슘이 현대 생리학적으로도 몽정치료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또 당연한 소리예요.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 근데 뼈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뼈는 한약적으로 골, 신주골하고 정은 신장정을 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한약 이론적으로 이게 맞대요. 근데 필요한 네, 마무리 좀 하세요. 자, 시간이 지금 급해서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